자, 21대 대통령 선거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시간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만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면인데요.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도 진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 2위 후보 간 3차 경선까지 신설해서 경선 흥행을 노렸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대선 출마로 후보 단일화에 또 관심이 집중되면서 흥행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 입장은 어떤지요? 언론에서 보면 흥행이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데 네. 아닙니다. 흥행 효과를 아주 극대화로 이루어졌죠. 극적으로 봤군요. 저희는 경선 과정이 매우 좀 치열했죠. 네.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의외로 국민들이 언제 경선이 끝난지를 모를 정도였는데 저희 당은 처음에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8강 그리고 4명으로 압축하고 그다음에 다시 2명으로 압축하고 다시 한덕수 총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협 화합이 좀 많았죠.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 또 당원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 87%가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단일화 중에서는 또 80 몇 프로가 12일까지는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었죠. 네. 그래서 당에서는 그 당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좀 급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좀 진통을 겪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또 당원들이 봤을 때 그 결과로 봤으면 결과는 이게 사법이라던가 아니면 후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당에서 억지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최종 선출되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민주덕이다. 네. 그리고 당원의 요구사항을 당이 수용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봤을 때 매우 흡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역설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과정이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알리는 데는 네. 큰 홍보 효과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다른 양상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선출됐는데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은 실상 이재명 1강 구도에서 시작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유고가 된 상황이지,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대표 체제로서 그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개인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그동안 준비된 후보로서 네. 그 갖추었었던 것이 좀 많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김경수, 김동연 예비 후보도 같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압도적인 강세 속에서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억울하거나 누군가 좀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 없이 잘 치러졌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이기도 했었고 당 대표도 했었고 또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계엄의 밤에 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오도록 해서 그 계엄 선포 불과 3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키는 그런 역량을 보였던 분입니다. 네. 상당히 당 내 외적으로 신뢰도를 높이 쌓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적이지 않았다거나 호위 말해서 일부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후보가 아니라 네. 상당히 폭넓은 신뢰 속에서 또 그 역량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그 성과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어요.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였는데 이게 일단락되면서 대선 기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 어떻고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대선 후로 공판이 연기가 됨으로써 사실상 사법부가 그동안
어거지로 했었던 여러 무리수가 네. 일단은 제동은 되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것은 뭐 너무 당연하게 사필 규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계셨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와 그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그 한 것은 정치적인 편향으로 보인다. 그 오히려 그 법원의 여러 신뢰라든지 그 권위를 잃게 했다라는 비판의 강도가 높았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고등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극히 합당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우려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두 분께서 좀 대변해 주신다면 먼저 국민의힘부터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자의 그 재판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다 네.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정직하고 도덕성이 깨끗한 김문수 후보냐의 경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로 미뤄졌지만 이건 단순한 법적 절차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이 중요한 시기에 항상 얘기하는 공평과 평등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사법부의 판단이 뒤로 미뤄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혹여나 대통령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면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죄가 만약에 6월 18일 이후에 유죄가 나온다면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연하다 또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그걸 모자라서 또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 법까지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아무리 사법권의 판단이 뒤로 미뤄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허 대변인님? 글쎄요, 그 후보들이 가져야 될 자질과 능력 등에 있어서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네.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고 그런 인물만큼 압도적인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또 위험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야말로 내란 상황에서 국무위원들 모두가 국민께 사과할 때조차도 그 끝내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로지 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네. 그 예를 보였을 뿐인데요. 대통령이라면 누구도 국민의 안위 또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그 리스크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네.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니죠. 내란에 동조한 적도 없고 계엄을 잘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탄핵에 반대한 적은 있죠. 네. 탄핵에 반대한 적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뭐 내란에 동조했다.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내란 회의를 할 때 참석하지도 않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석하지 그런데 않은 것이 왜 아니죠.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내란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지 민주당에서 그걸 잘못 알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문수 대통령이 되더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헌법 84조 갖고도 지금 굉장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두려워서 민주당에서는 왜 이번에도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재판을 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지 그 헌법 83조가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때로는 좀 정확치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허 대변인님. 저는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 획책 과정에 그 현장에 국무위원으로 가 있지 않았던 것만으로 충분히 본인은 내란에 동조하지 않았다 혹은 옹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내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 김문수 지금 후보가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더 역사적으로 평가와 판단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선과 온도는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아까도 탄핵에 반대했다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탄핵에 반대한 국민들도 다 내란에 동조한 거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정치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네. 또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물론 국회에서 지금도 그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민주당의 모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를 하라고 할 때 앉아있던 모습이 꼭 사과를 안 한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과라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진심에 우러나서 사과를 하는 거고 사과의 장소는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체로 국무위원들을 일어나서 사과를 시키고 그 사과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과를 안 했다. 또 그게 내란의 동조자라 하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방금 하신 말씀 속에 단초가 있는데요. 사과라는 것은 본인의 진심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진심이 안 움직이신 거죠. 사과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온 국민이 그 당시에 그 분위기 속에서 봤기 때문에요. 그것을 옹호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